클라라와 리암이 함께 일하는 동안 햇빛이 나무 사이로 들어와 마당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클라라의 웃음소리는 경쾌하고 평온하게 바람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리암은 신중하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움직임으로 조용히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클라라가 손을 뻗자마자 텐트 폴을 건네주고, 바람이 불어 텐트 천이 풀릴까 봐 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등 클라라가 말하기도 전에 그녀의 요구를 예상하는 듯한 그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관에 앉아있는 저는 그들의 젊은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저와는 별개의 세계였고, 세월의 무게나 고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늘 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고 있자면 뭔가 자석 같은 것이 느껴졌고, 그들의 활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쉽게 공유하는 단순한 연결에 대한 갈망, 즉 내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리암은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짧았지만 진심이었기에 저는 손바닥에 닿는 찻잔의 온기에 집중하는 척하며 재빨리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 쳐다보니 그는 텐트의 마지막 구석을 고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소매를 걷어 올려 일이나 운동으로 그을린 팔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눈치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남자친구였고 아직 소년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호기심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제가 만났던 다른 젊은이들과는 다른 여유로움과 조용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거만하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이 집에서 익숙하게 느껴지던 공허함과 그의 존재감이 대조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때 클라라가 주문을 깨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와서 보세요.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텐트를 향해 자랑스러운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치마를 다듬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텐트는 리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약간 처진 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의 흥분은 당연한 것이었기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제가 말했고 진심이었어요. 두 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리암은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허리를 곧게 펴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날씨가 막을 거라고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말뚝을 여분으로 가져왔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죠. 저는 가볍게 대답했지만 그의 사려 깊은 태도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시간과 슬픔에 의해 기억이 흐릿해지긴 했지만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 셋은 편안한 리듬을 찾았습니다. 클라라는 무한한 에너지로 업무 사이를 넘나들었고, 리암은 차분한 실용성으로 소용돌이를 가라앉히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저는 클라라가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기대는 모습, 리암의 손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그녀의 어깨에 머물러 있는 모습 등 작은 교류를 관찰하면서 두 사람의 역동적인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그가 저를 바라보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변을 살피는 손님처럼 무심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무엇을 발견할지 몰라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하늘을 호박색과 장미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쯤 캠프장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닥불이 구덩이에서 유쾌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길이 주위에 모인 우리 얼굴에 반짝이는 빛을 비췄습니다. 클라라가 가방에서 마시멜로를 꺼내 막대기에 꽂아 과장된 풍미를 더했습니다. 여기요. 할머니, 클라라가 저에게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 구워야 해요. 인내심이 중요하죠.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막대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인내심은 제 강점이 아니었어요. 그녀 옆에서 리암이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껄껄 웃었습니다. 아마 스스로 놀라실 거예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제가 정확히 이름 지을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찬 채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해 마시멜로를 천천히 불 위에 올려놓았지만 불길의 열기가 뺨에 올라오는 홍조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긴 주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불이 서늘한 저녁 공기에 불꽃을 뿜어내는 동안 저는 리암의 존재를 극도로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몸을 기울여 말을 걸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밤의 한기를 거스르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언제나처럼 활기차게 기숙사 방에서의 장난과 카페테리아 사고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주도했지만 제 관심은 자꾸만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하퍼 부인, 리암이 갑자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캠핑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외 모험보다는 책과 조용한 오후를 더 자주 떠올렸기 때문에 평소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별로요. 저는 얼굴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털어내며 인정했습니다.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럼 마음에 들면 언제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말투는 가볍게, 눈빛은 날카롭게 제 반응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지만 제 귀에 들리기도 민망했습니다. 아마도요. 나는 막대기에 꽂아둔 마시멜로에 집중하며 그의 시선을 피하며 가볍게 말했다. 달콤한 향기가 불길 위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퍼져나갔고 가슴에 이상한 설렘 대신 집중할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그때 클라라가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기류도 모른 채 말을 걸었습니다. 오,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전통으로 만들자. 리암은 부드러우면서도 신중한 목소리로 전통이라니 멋지네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마시멜로가 타지 않도록 돌리는 데 집중하는 척하며 막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분주했습니다. 그가 친절하게 대하는 걸까? 아니면 그 말 뒤에 다른 뜻이 있는 걸까? 그의 세심함은 노골적인 애정 공세는 아니었지만 분명 개인적인 친밀감에 가까웠습니다. 클라라가 나무를 더 가져와야 한다며 자리를 뜨고 리암과 저만 불옆에 남았을 때 우리 사이에는 팽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깜빡이는 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턱의 각도와 시선의 강렬함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그가 깔끔하게 정돈된 통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냥 연습이에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몇 년 살다 보면 한두 가지는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있으니 좋겠네요. 그런 순간도 있죠.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롭기도 하죠. 제 말을 막기도 전에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연약하게 들리고 너무 드러나게 들릴까 봐 즉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표정이 부드러워진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혼자 있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저는 숨이 막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말 뒤에 다른 뜻이 있는 걸까요? 알아요.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결국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지는 않아요. 리암이 가까이 다가와서 어깨가 다시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닐지도 모르죠. 그가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 기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의 말은 무겁고 의미로 가득 찬 채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나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농담의 흔적이 있는지 그의 얼굴을 살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심과 맥박이 빨라질 정도로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클라라는 양팔에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를 가득 들고 돌아왔습니다. 좋아, 팀원들, 계속 불을 피워보자. 클라라가 우리 옆에 짐을 내려놓으며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주문은 깨졌지만 긴장감은 수면 아래에서 희미하게 윙윙거리며 남아 있었습니다. 마시멜로가 황금빛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웃으며 마시멜로를 구우며 저녁 일과를 재개하는 동안 저는 무언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 어두워지는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자 저는 리암의 섬세한 배려가 제 안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험한 무언가. 불의 딱딱한 소리가 정적을 가득 채웠고 쇳소리와 슉슉거리는 소리가 제 흥분된 마음을 메아리 쳤습니다. 불길에 집중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애썼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리암의 말은 제가 풀고 싶지 않은 의미로 가득 찬 무겁고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전 괜찮아요. 제가 생각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침내 말했습니다. 익숙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벽을 넘어보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통찰력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토로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만족하고 있고 조용한 삶이 저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침묵이 질식할 것 같은 밤, 집안의 공허함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짓누르는 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조차도 그 어떤 것도 소리내어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생이란 항상 주어진 것을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는 철학적이고 냉철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할 때도 있죠. 리암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팔꿈치를 무릎에 얹은 채 시선은 불에 고정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가 말을 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엘리너, 당신은 버티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너무나 친밀하고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전신을 떨리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당신은 더 받을 자격이 있어요. 목이 조여와서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정확히 뭔데요? 그 질문은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방어적인 기색이 섞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의 진지함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가 노출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제 시선을 응시했습니다. 당신을 보는 사람,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당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도울 수 없기 때문이죠. 나는 맥박이 빨라지면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담긴 강렬함과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오랫동안 현실과 체념의 층 아래 묻혀있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죠. 저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점잖아요. 당신은 아직도 사랑과 관계에 대한 거창한 생각을 믿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안 믿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두려운 건가요? 그의 말은 제 배를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두렵다고요? 그게 두려움이었나요?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세월이 흘러도 친밀감을 갈망하고 손길과 웃음과 따뜻함을 갈망하는 내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클라라가 팔에 나무를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쿵소리와 함께 통나무를 우리 옆에 떨어뜨리며 리암과 저 사이에 걸린 마법을 풀었습니다. 우리 둘은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려고 애쓰느라 뺨이 화끈거렸지만 표정은 조심스럽게 중립을 유지하며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 됐어요. 그녀는 수면 아래에서 윙윙거리는 긴장감도 모른 채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이 불을 계속 피워볼까요? 리암은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태도가 자연스럽게 캐주얼한 매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꺼버리면 안 돼요. 클라라가 통나무를 정리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리암과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그의 말을 너무 많이 읽은 걸까? 리암은 저에 비하면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혹은 내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리암이 진심일 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자 저는 그가 제게 보내는 모든 눈빛과 팔이 제 몸을 스치는 모든 동작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무언의 의도가 담긴 고의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물러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내 안에서 꿈틀대는 그리움,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그리움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클라라가 마침내 텐트에서 잠을 청하고 리암과 저만 남았을 때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불은 불씨로 줄어들어 공터에 희미한 붉은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리암은 내가 그에게서 발산되는 열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앉아 있었지만 꺼져가는 불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엘리노어, 그가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망설였습니다. 물론이죠. 혹시 그는 잠시 멈칫하며 적절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아직 감정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요?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그가 제 마음속을 파고들어 제가 너무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바로 그 생각을 끄집어낸 것 같았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가 제 얼굴을 완전히 마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지요. 사람들이 당신을 원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게 그의 손이 조심스럽지만 신중하게 제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에 닿았을 때 저는 얼어붙었고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이건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멀어지는 대신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그의 시선에 담긴 연약함에 이끌려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리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뭐 하는 거야? 미안해. 그는 놓지 않고 중얼거렸다. 난 그냥 당신이 보여요. 그리고 당신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폭풍에 압도되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뺨을 때려서 우리 사이의 수십 년을 상기시키고 이 순간의 부조리함을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 저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분은 지난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리움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목소리가 흔들리긴 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나도 알아요.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사이의 공기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무언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서 두터워졌습니다. 그의 말이 금지된 멜로디처럼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물밑에서 끓어오르는 관계를 부정하지 말라는 듯 한눈을 팔지 않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리암, 나는 결심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날카롭게 다시 말했다. 당신이 클라라의 남자 친구군요. 이게, 알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사과는 없었고 조용한 결심만 있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항상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조여왔고 저는 제 자신을 멈추기도 전에 그에게 몸을 기울이고 있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성적인 부분은 물러서서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라고 소리쳤지만 내 몸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내 존재의 모든 섬유는 그의 손길의 따뜻함과 그의 존재의 강렬함을 갈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나는 상충하는 감정의 무게에 목소리가 부서져 속삭였다. 클라라는 당신을 믿어요. 클라라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당신은요? 그가 딱딱거리는 불소리 위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날 믿어요? 당신은 아니요. 나는 의자가 바닥에 긁힐 정도로 빠르게 일어서서 그의 말을 갑자기 끊었다. 말하지 마세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도 서서 키가 제 위로 다가왔고 잠시 동안 저는 그가 저에게 다시 손을 뻗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후회하는 듯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마침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넘기며 말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제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고 저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싫었습니다. 저는 내 안에서 몰아치는 폭풍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려는 듯 두 팔로 제 몸을 감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야 해요. 제 목소리의 떨림이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클라라를 위해서요. 우리 둘을 위해서요. 그는 내면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턱을 꿰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거칠게 말했나 봅니다. 옳은 것이 중요하죠. 긴 침묵이 흘렀고 그동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부드럽게 딱딱거리며 그의 얼굴에 깜빡이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안전한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의 무게에 제자리에서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리암은 깊은 숨을 내쉬며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뜻을 존중할게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척은 하지 않을게요. 엘리너.
신경 쓰니까. 내가 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이요. 그의 말이 가슴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히고 떨렸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돌아서서 불빛 너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다리를 떨며 의자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엄청난 일이 저를 덮치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리암이 저와 함께 선을 넘기 전까지는 존재조차 몰랐던 선을 저는 오늘 밤 넘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리암을 쫓아가고 싶었고 그를 품에 안아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압도되어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일에 얽히게 된 걸까? 하지만 꺼져가는 불의 희미한 불빛 속에 홀로 앉아있자 한 가지 진실이 고통스럽게도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결정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며칠은 상반된 감정이 뒤섞인 흐릿한 날들이었고 각 감정은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리암의 존재는 캠프장의 한적한 구석,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심지어 옷에 달라붙은 희미한 소나무 향기 등 모든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예의 바르고 거리를 유지했지만 저는 우리 사이에 지나간 일의 무게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저를 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낙천주의자인 클라라는 대학 진학 계획과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 끝없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클라라는 제가 알지 못하는 내부 농담에 대해 리암을 놀리면서 쉽게 웃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공터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너무 평온해 보였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제 모든 생각이 흐려졌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보면서 부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선택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이 순간에 그렇게 여유롭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밤이 되어 클라라가 잠들고 리암이 꺼져가는 불씨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저는 우리의 대화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저를 괴롭힌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심, 즉 그 말을 진심으로 믿는 듯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독은 그저 나이가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리암의 시선은 그 환상을 깨뜨리고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나는 외로웠다. 동반자가 없다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인정받는다는 느낌, 원하는 존재라는 느낌을 상실했다는 외로움도요. 하지만 그 갈망과 리암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겨우 10대를 갓 벗어난 청년이 클라라를 통해 저와 인연을 맺었으니까요. 우리 사이의 격차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어떤 결과 없이 메우기에는 너무 넓은 틈이 있었습니다. 제 이성적인 모든 감각은 이런 감정에 빠지는 것은 무모하고 이기적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부분, 저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분이 반항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찰나적일지라도 기쁨의 순간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나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공허함이 아닌 다른 것을 느낄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낮 동안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노력했고 물품 정리나 식사 준비 같은 일상적인 일에 몰두했습니다. 제 손을 바쁘게 하고 정신을 바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리암의 얼굴은 항상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을 스치던 느낌, 신체 접촉이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있던 그의 온기가 기억났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제 안에 원초적인 무언가를 일깨웠고 아직 그 존재를 깨닫지 못했던 굶주림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낯설어서가 아니라 삶의 책임감으로 인해 예전의 제 모습이 무뎌지기 전에 제 모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작을 구한다는 핑계로 캠프장을 벗어나 헤매다가 숲가장자리 근처의 한적한 곳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햇빛이 캐노피 위로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저는 쓰러진 통나무 위에 엎드려 고요함이 저를 감싸게 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고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폭풍을 아무 판단 없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나요?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 선을 넘으면 클라라의 신뢰, 리암의 미래, 제 자신의 연약한 도덕감 등 모든 것이 위험해지니까요.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를 일깨워줬나요? 물론이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이 눈에 보인다고 느꼈어요. 어머니나 미망인, 인생의 역할로만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 여성으로서요. 황홀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곳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데 뒤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고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리암의 표정이 조심스럽지만 단호해 보였습니다.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가 망설이면서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의 걱정에 저는 당황했고 적절한 말을 찾느라 고심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거짓말을 배신했지만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만든 제 겉모습 뒤에 숨은 진실을 해독하려는 듯 제 시선을 살폈습니다. 당신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가 마침내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어쩌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나는 고개를 흔들며 재빨리 말했다. 당신이 아니야. 저예요. 이 모든 상황이 복잡해요. 알아요. 그가 내 바로 앞에 설 때까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의 솔직한 말에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고 그의 시선을 마주할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암, 우리 계속 이러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아요. 알아요. 그가 좌절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당신도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못 느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눈을 감고 부정하고 그를 밀어내고 안전한 거리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네, 저는 목소리가 끊어질 듯이 속삭였습니다. 느꼈어요.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숲은 숨을 죽이고 다음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눈을 떴을 때 리암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의 손은 제 무릎 위에 가볍게 얹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알아낼 필요는 없어요. 그는 혼란스러운 눈빛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외면하지 마세요. 완전히는 아니죠. 그의 간청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고 제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저항의 실타래를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스쳤고 처음으로 어쩌면 연결이 파괴의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날 아침은 회색빛이 감도는 흐린 날씨였고 하늘은 구름이 무거워 제 가슴의 무게를 반영했습니다. 클라라는 저를 꼭 껴안으며 그녀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으로 제 팔을 감쌌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약속할게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낙관적인 표정으로 밝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미소에 맞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꼭 붙잡고 있을게요. 리암의 차례가 되자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잠시 서 있었고 시선은 저와 바닥 사이에서 깜빡거렸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고 수많은 감정이 눈빛과 침묵 속에 얽혀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망설이면서도 신중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잘 지내세요. 하퍼 부인, 그가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공유했던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공유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도요. 리암, 저는 내 안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쳤고 그 찰나의 순간 저는 그의 표정에서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우리 둘 중 누구도 완전히 인정할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 같은 갈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가 멀어지자 저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미등이 커브길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차도는 이제 텅 비어 있었고 뒤따라오는 정적은 귀가 먹먹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며드는 추위를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스웨터를 더 단단히 감쌌습니다.
캠프장으로 돌아와 화덕에 까맣게 그을린 통나무를 따라 손가락을 따라 걸으며 우리가 함께 보낸 밤의 흔적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통나무마다 웃음, 긴장감, 유대감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고 싶었던 순간과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순간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인생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죠. 기억은 아무리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동반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리암이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던 통나무에 앉아서 저는 침묵이 저를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지저귀는 새소리 등 수푼 소리로 가득했지만 제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고 대화의 단편과 훔쳐본 시선, 그리고 제 몸에 닿았던 그의 손의 감촉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논리, 도덕, 심지어 이성을 거스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시간과 환경에 의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내 안의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진정한 삶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존재하는 것에 체념했었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저를 다시 보게 해줬어요. 살아있고 욕망,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안에 꿈틀대는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었나요? 아니요.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지저분하고 복잡한 무언가였어요. 외로움, 매력, 인간의 욕구가 충돌하는 느낌이었죠. 세상이 저를 설득하려 해도 여전히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무언가. 저는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불의 재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이 저를 휩쓸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리암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제 마음 한구석에 갇혀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여전히 누군가를 느끼고 갈망하고 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청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일어섰습니다. 집이 앞에 어렴풋이 보였고 창문은 어둡고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각만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공허함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있었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인생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저분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연결을 갈망합니다. 어쩌면 더더욱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찾은 명료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만 이 장은 끝났습니다. 리암과 제가 공유했던 모든 것은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하며 인간 감정의 복잡성을 씁쓸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선선한 아침 공기를 뒤로하고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삐걱거리며 닫혔습니다. 집이 왠지 모르게 다르게 느껴졌는데 공허하기는커녕 조용했습니다. 거의 평화로웠죠. 마치 제가 드디어 제 자신과 화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